1994년도인가요? UNDP에서 인간 개발 보고서를 내면서 인간 안보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 썼는데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안전이라고 하면은 사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일들에 의한 위험 상황. 안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의도된, 계획된 뭐 그런 위험,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최근에 우리가 안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안전인지 안보인지 하는 그런 개념화도 좀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인권 문제, 문화 문제 이런 쪽에서의 우리 청소년 활동과 안전 이거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2부에는 뭐 입에 떠올리기 좀 싫습니다만은 이번 최근에 그런 아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이것이 지금 어떤 과정과 어떤 뭐 해결책이야 나겠습니까만은 뭐 구체적인,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청소년 안전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지역 문화라는 관점에서의 청소년 활동과 안전 그리고 특히 인권이라고 하는 참여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활동과 안전 이런 걸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주 선생님께서 이번에 사례를 좀 폭넓게 짚어주면서 우리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서 도저히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 사실은 아까 사회자께서 원고를 말씀하셨는데 원고가 없지요. 네, 원고를 이제 조만간 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그걸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20년이 될지 하여튼 끝까지 우리 물건들 뭐 그런 생각들인데 그래서 그 원고는 조만간에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 전부 공유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는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지역문화 관점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공릉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이승훈 관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도 우리 네트워크 카톡을 통해서는 굉장히 자주 만났는데 저 얼굴을 뵌 거는 실물은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뭐 잘 아시죠? 저도 잘 압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정건희 소장 때문에 끌려가서 앉아 있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참 고마운 분입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께서 청소년 참여 관점에서의 청소년 활동과 안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불행이 다행인지 미르 선생이 이 자리에 못 오셔가지고 2부 순서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굉장히 시간을 아마 많이 이제 좀 동렬하실 텐데 지키실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조금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좀 하시고요. 또 사실은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될 정도의 주제가 좀 그렇습니다. 문화, 뭐 참여 그래서 하시고 프로에서의 말씀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시에는
다 끝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훈 관장님 네.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저쪽 마이크 카메라 저쪽에 있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그 세월호 이후에 이제 저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지역 문화 관점에서 안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적합한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고 제가 거절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하는 일 속에서 이제 현재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같이 공유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글은 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10페이지의 제목을 이렇게 고쳐 달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마을 구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다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마을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1번부터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경쟁의 신화는 그동안 우리 모두를 속여왔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면 잘 살게 해줄 테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거짓 논리로 설득하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적자 생존, 효율성, 어디서든 어떻게든 게임을 규칙을 잘 지키고 잘 적응해라. 적게 투자하고 높은 이윤을 내는 것이 능력이다.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경쟁에 이겼다면 무엇이든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져도 된다. 돈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 판매해도 된다. 경쟁 이런 가치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공영역의 발전에도 경쟁의 논리가 들어오게 됐고 공공영역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이라고 이야기되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급기야는 공공영역에서의 경쟁도 필요악이 아닌 절대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어떤 사람과 조직이 하는 일을 판단하는 최대의 가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자 생존, 무한경쟁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이 발견하려고 했던 것, 또 일 속에서의 직업정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가치들, 일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봉사한다라는 신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매월 생계비를 받으며 매뉴얼과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영혼 없는 노동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비단 배를 버리고 떠났던 비정규직 선장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경찰, 기업,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교육복지사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생각하기를 멈춰버렸습니다. 어쩌면 어느 소설에서처럼 마치 왜 달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달리는 초원의 스프링벅 같은 두려움 회피를 위한 생존 경쟁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놓고도 방향에 대한 어떠한 고민 없이 그저 그대로 살아온 대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배가 가라앉고 생명을 위협해도 가만히 있으라. 어른들은 또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 활동은 보다 안전해져야 된다. 사고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당위적이고 좋은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보다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위한 안전 인프라의 투자를 고민하고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끔찍한 사고들 이후에 제시된 안전대책은 위험하니 청소년 활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점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는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도는 활동 통제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효과는 청소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만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수학여행 갈 때마다 배치시키고 보호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와 학원을 더 많이 만들고 오랜 시간 운영하고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청소년을 돕는다고 말하는 전문적 기관을 더 많이 만들고 CCTV 설치하고 금지 구역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꼭 경험해야 할 일이지만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대신해주고 전문적 서비스를 확산해 가고 청소년들의 여행을 모두 신고하게 한다면 과연 안전해질까? 진정 안전해지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보호와 통제 속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보호와 통제, 신고와 감시가 없었기에 끔찍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가? 청소년에게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자기결정권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수학여행과 소풍, 동아리 활동,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활동 수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아니면 어쩌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통제는 간편하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한꺼번에 많은 수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지만 또 흡사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통제는 안전한 것인가? 우리는 2013년 해병대 캠프 사고, 2014년 경주 마우란 리조트 참사, 세월호 참사에서 알 수 있었지만 연이은 참사는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를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은 국민 아니 인류 전체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돈벌이에 대한 집착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이상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전보다 수익이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앞선 세 참사 모두 또 동일한 영리사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수익 창출을 위해 건물과 선박을 불법 개조하고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무자격자를 지도자로 동원하는 등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비극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돈 앞에 안전은 그냥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로 얼마 전에는 또다시 크루즈 여행 활성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 안에 있는 공공청소년 시설들도 공공성이 흔들리기에는 매 마찬가지의 현실도 있습니다. 유스 호스텔과 대규모 체육시설을 겸비한 복합형 수련 시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지만 청소년 시설들은 대부분 자립형 수익 구조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 도서관, 공공 영역의 다른 시설들보다도 극히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만들게 되고요. 그건 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창의체험 인성교육이 강조됐었고 이번 정부는 꿈기 이런 걸 기르는 자유학기제 이러면서 청소년 활동,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의 중요성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많이 요구하고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이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한 투자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안으로 저는
돈보다 사람이 존중되는 작은 마을 단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그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는 사실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많이 연결되어 버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쪽으로 네트워크가 강하게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트워크에 어떤 방향성도 없이 그냥 우리는 네트워크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트워크는 이 경쟁과 거짓된 논리로 돈 배금주의에 휩싸인 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네트워크로 끌고 오자라는 네트워크이어야 됩니다. 마을의 교육력, 마을의 복지력,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네트워크 해오자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선 네트워크를 하면서도 우리 기관의 평가에 이득이 될지, 우리 기관의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마련입니다. 공공의 역할을 담보해야 될 청소년 시설들조차 매년 아니면 2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쟁적인 기관 평가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네트워크로 참여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은 필연적이 되었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는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순위는 여전히 자살입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간다면 정말 끝장날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별기관의 경쟁력은 강화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 시스템만으로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상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마을의 문화와 공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공릉동은 마을 어린이날 축제를 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한참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의 끝으로 마을 아이들을 보듬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 대신 우리가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가치와 약속 9가지를 한번 우리 주민들이 모인 곳에서 약속을 나눠보자라고 하고 15페이지에 그림에 있는 표에 가치와 약속 9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을의 공기를 바꾸는 노력을 마을 안에 털을 잡고 있는 청소년 시설들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주장을 해봅니다. 끝으로 4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활동은 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활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리조트 참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 신고제, 안전교육 강화, 수영교육, 수학여행 안전관리자 배치 등 미봉책도 아닌 보호와 통제만을 강화하는 의미 없는 정책들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전혀 모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후화된 원전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새롭게 건설된 원전은 온갖 비리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가동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국가는 그 전력을 서울로 끌어온다는 명분 아래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고 있고 작은 마을에 거대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안전한 삶을 처참하게 짓밟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진정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국가가 국민 안전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는 안전을 위해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고리원전 폐쇄 같은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한 결단은 사회적 가치만이, 경제적 가치만이 최선이 아닌 조금 불편해도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를 유발했던 기업 같은 돈벌이로만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이 된다고 리조트와 성박을 개조해서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강한 규제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진로교육 한참 강화하고 있는데 진로교육 강화해서 성공하라고만 청소년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가치를 교육해서 아까운 목숨이 자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모든 영역에서 지나치게 확대된 경쟁적 분위기가 교육과 복지 등 사람을 만나고 돕고 변화시키는 영역에까지 만연되지 않도록 약자라도 살만한 세상,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국가의 가감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사회도 바뀌어야 하지만 청소년 활동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활동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논리로 설계된 승자독식 교육 시스템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일을 눌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을 기획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안전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생태적인 것, 평화적인 것, 작지만 소중한 것, 대안적인 것, 지속 가능한 것, 인권적인 것, 단순하고 소박한 것, 공동체적인 것들에 대한 귀한 가치를 두고 민감한 감수성으로 활동을 기획했으면 합니다. 또 청소년들을 잘 준비된 청소년 활동과 만나게 하고 현재 사회와 미래 사회의 수많은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활동을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학교,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자니아 데려가고 잘 기획된 스포츠 시설 데려가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학교 일상에서 이러한 작고 소중한 것들을 경험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조그만 흐름을 바꾸고 소수의 청소년들과 몇 가지 청소년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세상이 변하겠냐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현장에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변화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밀림의 숲에 불이 났는데 어떤 그림책에 힘센 사자, 호랑이, 코끼리 다 도망가는데 작은 벌새 한 마리가 강가에서 자기가 머금을 수 있는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는 와서 불난데 그 물을 뱉으면서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도망가던 여러 동물들이 그 벌새한테 묻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벌새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자신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만입니다.